오건영인가요? 네,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좀 제 최근 2월 26일 거를 정리가 잘 되면 사실 밑에 거는 약간 2월 26일 거를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 이게 더 옛날 거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2월 26일을 먼저 좀 할게요. 자, 2월 26일을 보시면은 이게 2월 26일이면 언제였죠? 금요일이었죠. 엊그제. 네, 이게 2월 25일에는 또 약간 주식이 갑자기 시장들이 다 좀 올랐어요. 오르다가 2월 26일에 다시 완전 또 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원문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채권 시장이 이제 금리가 급등을 했고, 1개월 안에 이제 1.5까지 갔었죠. 장중에 1.5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50% 상승을 한 거였고, 밑에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뭐 9월에는 0.8이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또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많이 오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타격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면 보통 페드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페드의 지금 모든 총재님들이나 뭐 지금 뭐 제롬 파월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이걸로 웰컴하고 있죠. 막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괜찮다 이 정도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약간 좀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재무부, 근데 또 이제 재무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1조 9천억 외에 어떤 부양책을 더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채 상승 원인 두 가지인데, 이거는 그 혹시 국채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그런 얘기 나오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국채 장기 채권 그게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메커니즘 자체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아마 좀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채 상승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경기 전망이나 물가를 가지고 봅니다. 이거 보시면 좋고, 이걸 또 왜 가져왔냐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지만,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12년? 2012년이거든요. 2012년에 이제 그 언제까지 10년째 만기 채권이 올라갔었냐 하면은 이제 1.8에서 2.38까지 상승했던 어떤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표들 그냥 좀 보시라고 들고 온 거고. 다시 내려갔죠. 그리고 네네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찾아봤어요. 과거 기록. 좋아요. 그래서 이 링크라서 들어가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게 두 가지 원인은 경기 전망이랑 물가.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네. 그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백신이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제 부양책을 해야 되는 어떤 더 추가적인 이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이 들면서, 그래도 페드 역할 자체도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부양책을 쓰지 않고 페드가 이렇게 웰컴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데, 하지만 페드의 역할은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미국 시장 자체의 미국 전반적인 경기의 어떤 서포팅을 하는 거라면, 사실 주식시장이 뭐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페드가 신경을 써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주식시장이 되게 화랑이었던 거는 페드가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페드가 했던 어떤 정책들이 결과론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나빠졌다고 해서 페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당연히 제스처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으면 어떤 재무부의 입장도 페드가 좀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고 결론을, 이제 뭐 우리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갔던 이제 나스닥 주식들은 좀 비중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왜냐면 이제 이 정도의 유동성은 돌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유동성은 돌겠지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비중들은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실제적으로도 금요일 날 보면은 그 나스닥도 많이 꺼졌죠. 많이 꺼져서 어, 그 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꺼지긴 했는데 나스닥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혹시 뭐 지금 나스닥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제 생각은 좋은 추매액인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할 필요도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매도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거는 이거예요. 밑에 기사에도 있겠지만 그건 다 괜찮은데 이제 페드 입장에서 주식시장이 꺼지는 거야 뭐 괜찮은데 이걸 이대로 뒀을 때 이제 민간에서 기존에 쌓여있던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페드의 직접적인 어떤 고민거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있을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이거 막 2월 23일인가에 잘 나와 있는데 지금 페드는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페드의 목적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 경제가 특히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 갑자기 금리가 7%까지 올라 버리면은 막 기업들 막 부도나고 이러면은 개입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지점을 지들도 몰라. 페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을 왜 이렇게 하냐? 지금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다 자산들이 버블이 올라가고. 그럼 문제가 뭐냐?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게 벼락거지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변한 거고 페드가 어쨌든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뭐 언제쯤 개입을 할까? 지도 뭐 파월도 모르겠지만 언제쯤 할까? 그래서 좀 내려주시겠어요? 보니까 이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몇 달? 이거 2012년부터 봤어요. 2012년부터 보니까 고점이 한 3%예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말해서 40년을 봤는데 사실 2000년 전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금리가 좀 줄어든 게 보이죠? 그럼 최대치 언제쯤 개입할 수 있을까의 밴드의 상한선은 한 5%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저는 3%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대략 좀 3% 정도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은 해요. 근데 저도 모르죠. 파월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왜냐면 3%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이 6개월 전에 0.56이었는데 3%가 돼버리면은 몇 배죠? 6배예요, 금리가. 부채보다 6배?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죽어요. 기업들이. 중국 그때 봤잖아요. 중국에서도 엑시트 하다가 부도나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유동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몇 개가 휘청휘청하고 부도 난다 막 이렇게 돼야지 페드가 개입할 건데 그게 3% 보다 아니 3%보다 낮은 약간 그 정도일 수 있거든요. 2점 후반대에서 3%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합니다. 저 맞추면 치킨 사주세요. 사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내려볼게.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기사 작년 하반기나 올해 2월 달에 났던 글은 뭐냐면 여기서는 좀 더 낮게 봐요. 10년 국채 금리가 1.2에서 1.75%라고 했는데 1.2는 이미 넘었죠. 그래서 1.75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빠진다고 회사는 안 망합니다. 그쵸? 그냥 근데 짱나겠죠? 이제 그러면 헤지펀드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돈을 돌리겠죠. 그때부터 리밸런싱에 들어가겠죠. 회사는 안 망해, 우리만 망해. 저는 안 망해요. 누나. 저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넌 안 들어간 사람 말고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떼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근데 아시죠? 주가가 이렇게 리밸런스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네 내려갈 거라고 보고 이때 저는 제 생각에 뭘 사야 되냐? 경기는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 페드가 경기 회복으로 끌고 갈 거예요. 목줄 잡고서.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가 회복되면은 얻을 것들 뭐 그런 주식들이 사면은 네 떨어졌을 때 사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망하지 않는 회사들로 해서 하면은 무조건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페드가 밀어줄 건데. 네. 단기간 휘청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1.75쯤에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고 한 3%까지 가면은 페드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금리에. 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아, 저는 그 예전에 채권하고 주식하고 반대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들고 있으니까 그걸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팔로우만 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졌을 때 저는 조금 더 들어갔는데 일단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홍따님 TLT 들고 있어요? 네? TLT 들고 있어요? 채권? 채권 한 개만 샀어요, 한 개. 뭐 샀어요? 그걸걸요? 저 그냥 채권이랑 주식 흐름 이것만 비교해 보려고 채권 한 개만 사고 했는데 장기채 사신 거죠? 장기채? 그때 우리 무슨 발제했을 때 10년채인가 그거 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괜찮나요, 요즘 수익률? 채권은 올랐는데 주식이 내려가가지고 주식에 더 들어갔어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이미 들고 있는 거면? 금리가 오르니까 떨어지지 않나요? 채권 가격이? 반대로 하나? 빨간색이었는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거 본지 며칠 TF는 좀 됐어요. 다른가?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되죠.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들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근데 몰라요. 그게 뭐 신주고 뭐 사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TLT가 뭐로 구성되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이제 2월 25일 갈게요. 2월 25일은 그냥 그 포지셔닝 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페드에서는 그냥 안 해준다. 뭐 그냥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냥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거 주식시장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런 거 나왔는데 트럼프 2조 달러 했을 때 인프라 투자할 때 금리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도 주식시장이 뭐 출렁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출렁했는지 보려고 가져왔었어요. 이때거든요. 이렇게 잠깐 꺼졌을 때. 네. 그리고 또 네.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런 인프라 투자라는 게 엄청 큰 그거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네. 보시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액빅 했잖아요. 이제 액빅 많이 할 거다고 했는데 그 페드에서는 받아줄 생각이 없고 그 채권을 받아줄 생각이 없고 네, 계속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께 이해가 잘 되시면 사실 25일은 그걸 서포팅하는 페드의 어떤 포지션이 어떤지 서포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슈님. 저는 26일에 나와 있듯이 중소형 그 캡, 또 러셀 2000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래서 뭐 이제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중소형주 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그 금리가 오르니까 그런 부채에 대한 금리가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뭐 담보? 주가 같은 거, 뭐 주식 같은 거 담보로도 대출받고 이러지 않나요? 주식 담보로? 그래서 정확히 이건 몰라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소형 기업들이 너무 안 좋아지면 패드 개입할 거다. 근데 언제 할지 궁금하다. 이 정도 썼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어쨌든 목표는 법을 잡는 게 패드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어차피 이 정도 올려서 안 망한다라는 자신이 있는 거죠. 기업들이 망하진 않는다. 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책에서도 그때 나왔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거는 사실 대형 기업들이 아니라고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 중소형주들이 사실 다 힘들었던 거고 대형 기업들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매출도 훨씬 더 늘고 이익도 훨씬 더 늘었고 근데 중소형주들이 힘들어서 부채도 늘었었고 그래서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러셀 지수가 2000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게 그런 직접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력을 여기서 받는 것 같아요. 빵따니? 아까 말해가지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거 iShares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본드 ETF거든요. 트레저리 이게 내년 TLT 미국 나스닥이라고 되어 있는데 ETF 이름이 TLT ETF는 아니고 TLT 미국 나스닥 중에서 iShares 20 플러스거든요. 이거는 빨강색인데 올랐는데? 그거 장기채겠다, 장기채. 20 플러스면 20년인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별로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비교만 하려고 하나 샀어요. 그때 우리 그 채권 할 때 그거 종목 그거 있었던 것 같긴 하다. 그 이름. 그때 예전에 아마 스터디 할 때 그때 한번 샀던 작년 8월인가 9월쯤 샀거든요. 네. 근데 얘는 많이 지금 최근에 막 올랐어요. 그 주식 시장이 꺼지니까 그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뭐지 발행되는 채권의 가격 자체는 떨어지는 거 맞고 금리는 오르는 게 맞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기존에 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기존에 갖고 지금 금리가 5%짜리 채권 이미 작년에 받았는데 지금 7% 오르면 얘는 가치가 없으니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모르겠어. 그때도 주식 시장이 근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론적 말고 주식 시장이 한창 떨어졌을 때는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랐었거든. 내가 들고 있는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 메커니즘인지는. 그러니까 증민이 말한 오쇼님이 말한 대로 일상 생활 우슈시라 부르세요. 오쇼님이 말한 대로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행되는 가격은 낮아지고 금리가 오른 상태로 발행되는데 아무튼 그거가 어떻게 거래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월 23일 원문에 보시면요. 이제 금리와 부채에 대한 문제고 사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치 정도 이런 거는 항상 외워두는 게 전 좋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 수치를. 네, 8월에 0.6이었던 게 이제 2월에 1.5. 네,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시면서 좀, 네. 제가 이거 써놨지 않나? 여기 아닌가? 잠시만요. 여긴가? 제가 표시해놨던 거. 이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당연한 듯이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작년과 올해 그 미국 경기가 돌아갔던 어떤 이론적인 걸 굉장히 5줄에 정리를 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좀 기억해 두시고, 외워두시고 하면 좋습니다. 페드와 어떤 미국 행정부와의 어떤 주고받고의 관계들, 네, 그래서 페드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단축해
해준 부분인 것 코멘트 같아서. 남겼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 가능한가요? 어디 여기쯤에 어디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코멘트 치면 안 나오나요? 잠시만 제가 찾아볼게요. 그 페드가 뭐 역할 두 가지 뭐 금리 뭐 장기 국채랑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2월 23일인가? 코멘트 어디서 보죠? 보통 여기 옆에 나오는데 왜 없지?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음, 별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볼게요. 여기 있다. 2월 26일에 있네요. 요거. 맞는 거 하나밖에 안 달았을 거예요. 네. 이거 안 되겠는데요? 풀네임이 나오는데요. 티스토리를 옮기셨어야죠. 풀네임이 나오. 알고 히스토리를 옮겨도 이거는 노션 링크이기 때문에 뜹니다. 컨트롤 C, V 하셔야죠. 그 아이, 멘트에. 하는 거야. 와, 그냥 말로 하시죠. 그 뭐였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양적 완화의 규모를 늘리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금리, 수익률, YCC를 하는 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두 개 같은 거 아닌가? 결국 중앙은행이 그 국채 금리 조절한 것도 장기 국채 사고 팔고 이거에서 조절하는 거잖아요. 같은 메커니즘 아닌가? 요 1번과 2번이 같은 거 아닌가 해서요. 아, 근데 그 페드에서 명목 금리 발표하잖아요. 네. 아, 그 명목금리 얘기하는 건가요? 단기? 그럴 것 같아요. 네, 금리 자체 발표하는. 음, 금리를 뭐 2023년까지 뭐 올리지 않습니다. 뭐 이거 굉장히 큰 페드의 역할이니까 그거 두 개를 얘기하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로 마지막에 쓰신 것들 정리해볼게요. 네, 페드 마지막 오슈님. 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중국처럼 해야지. 아까 말 다 합쳐서 한 거라서. 네, 하여튼 뭐 지금은 법을 줄이는 시기다. 근데 네. 정말로 애들이 죽으려고 하면은 경기 회복을 주도해야 기업들이 죽으려고 하면은 그때 네. 개입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계속 그 이번 기사나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 직접적인 10년물. 저희 뭐 투자를 올해까지만 할 사람들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할 사람들이니까 그 지표들은 항상 체크를 좀 잘 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